안녕하십니까, 창업사령관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 티스토리 블로그 창업사령관의 비밀노트에 R&D 사업에 도전하는 스타트업의 첫 포석, 대학 가족기업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R&D 사업에 도전하는 초기 스타트업들의 애로사항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통 정부 지원 사업 이런 어떤 생태계에 뛰어드시는 어떤 초기 기업 분들은 처음부터는 R&D 사업에 보통 도전을 보통 안 하시죠. 뭐 예창폐, 초기 초창폐와 같은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 쪽에 도전을 하시는데요. R&D 사업이 좀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해법이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R&D 사업에 도전하는 초기 스타트업들의 애로사항이 보통 이제 아직은 창업 초기 기업이다 보니까 연구원도 없고 어떤 초창폐, 예창폐와 같은 R&D 사업이 아닌 쪽은 개발 아이템을 좀 쉽게 찾을 수 있겠는데 R&D 쪽의 개발 아이템을 좀 찾기가 힘들어서 도전하기가 힘들다라는 애로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같이 할 파트너가 없다. 보통 요즘은 이제 기업 단독 과제보다는 대학이나 연구소와 같이 이렇게 컨소시엄, 산학연 과제, 산학과제, 산연, 연구원 과제 이런 식으로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진행을 하는데 같이 함께할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찾기가 힘들다고 하시는 게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해법은 자, 모든 것을 기업 혼자 해결하지 마시고요. R&D 과제는 요즘 기업 단독 과제는 별로 없습니다. 산학연 콘소시엄을 구성해야 하는 과제가 다수고요. 그리고 대학에 있는 교수들의 생각은 어, 그 대학에서 교수들이 그 과제 연구비를 받으면 대학의 간접비를 뭐 심하게는 뭐 30% 이상 떼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교수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앵벌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학을 먹여 살리는 앵벌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자주 섞인 말도 하는데 교수 입장에서는 연구비를 뭐 따오더라도 30% 이상 대학에 떼주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그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대학이 가져가는 연구비를 대표님, 저는 많이 가져가 봤자 대학이 많이 떼어주니까 차라리 기업에서 많이 연구비를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기업에 어떤 몰아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는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 교수들도 친기업적으로 마인드가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컨설팅 할 때 자주 언급하는데요. 대학 가족 기업 제도를 활용하라라고 많은 기업분들한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가족 기업 제도라고 이거는 이제 교육부에서 이런 제도를 대학한테 시행을 하라고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동대학교, 경북에 있는 한동대학교죠.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인데 한동대학교에서도 이런 가족회사 제도라는 것, 가족기업, 가족회사 제도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학하고 어떤 기업하고 어떤 협력을 하냐면 뭐 기업에 있는 인력들을 학생들을 어떤 교육을 기업에게 이렇게 보내서 현장에 실습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대학에는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공용 장비가. 그래서 공용 장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떤 과제에 활용할 수가 있겠죠. 어떤 연구개발 과제를 우리가 신청을 할 때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컨소시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리스트를 보통 적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제 심사평가위원들이 봤을 때 장비도 하나도 없이 이런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기업체가 초기 기업이면 아무래도 장비를 구축할 여력이 없었겠죠. 그렇지만 대학은 이런 공용 장비 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학 우리와 컨소시엄을 이루고 있는 그 대학의 장비를 활용해서 이러한 기술 개발을 수행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라고 디펜스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어떤 정부 과제를 수행할 때, R&D 과제를 수행할 때 대학의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이 또 장점이죠. 이 부분은 조금 더 나가면 어떤 R&D 과제를 수행할 때 현금과 현물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물을 일부 내야 되는데 장비
장비를 현물로서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차후에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기업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과제 수행, 이거는 뭐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드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체 입장에서는 이 필드에서 요 어려움만 해결된다면, 기술적으로만 해결된다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학에 찾아가서 이런 가족회사 제도를 활용하면은 그 가족회사에 속해 있는 그 멤버십 기업들은 대학 교수들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그래서 현장에서 필요한 어떤 아이템을 대학에 얘기했을 때 교수님 입장에서도 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아이템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도 가족회사 제도를 잘 활용하실 수 있다. 왜냐면 그런 현장에서 그 아이템을 제안했는데 교수님이 단번에 내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아니더라도 자기의 어떤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어떤 연구소에 있는 교수, 아니면 연구소에 있는 뭐 박사, 아니면은 다른 타 대학에 있는 교수를 또 연결시켜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 한양대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족회사라는 제도를 있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유료 멤버십으로 운영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산학 공동 기술 개발 과제 등도 이렇게 가족회사와의 어떤 주요 특전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족회사 제도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대학이 갖고 있는 기술 개발 과제 아이템의 사업 기획 및 과제 발굴에 이제 동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관 기업으로 여건이 되면 주관 기업, 아니면 참여 기업, 아니면 용역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이런 정보 과제를 잘 하시는 기업들은 주관 참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개의 과제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3책 50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한 번에 여러 개의 과제를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용역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상 장업 사령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